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홍하영 씨가 냉장고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건 채소입니다. 당근, 바나나, 두유, 건강한 식품이네요. 저는 공복 혈당이 좀 높아서 아침에 좀 과하게 먹으면 혈당이 좀 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 식단을 가져가면 조금 하루 혈당이 안정적으로 서서히 오르더라고요. 식사 후엔 절대 눕거나 앉지 않고 집안일을 하면서 계속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습관을 되게 많이 버렸어요. 앉으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청소를 한다든지 밀린 설거지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제자리 걷기를 한다든지. 이런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는 혈당 수치로 나타나는데요. 식후 2시간 혈당 129, 정상 범위 안으로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식후 혈당이 180을 넘기던 때와 비교하면 확실한 변화가 느껴지죠. 이제 홍하영 씨의 혈당 관리를 도와준 식단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집에 있는 채소들을 넉넉히 썰어 냄비에 넣고 끓입니다. 여기에 순두부도 더하네요. 순두부가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두부는 화영 씨의 다른 요리에도 빠지지 않는데요. 재료 본연의 간을 살려 최소한의 양념만 합니다. 이미 채소랑 버섯에서 나온 채즙들이 간을 어느 정도 맞췄기 때문에 그 심심한 간은 멸치 액젓으로 조금 추가하는 편이에요. 자극적이지 않지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순두부 채소 수비 완성됐습니다. 홍하연 씨의 입맛에도 딱인가 보네요. 양배추전도 화영 씨가 즐겨해 먹는 음식입니다. 전인데 밀가루는 안 넣네요. 여기에 탄수화물인 밀가루까지 들어가면 혈당이 더 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아요. 밀가루 없이 기름은 최소로 한 양배추 달걀 부침 완성입니다. 음식을 먹는 방법을 바꾼 후 혈당 관리가 더 잘 된다고 하는데요. 그 핵심은 먹는 순서에 있었습니다. 야채를 먼저 먹었을 때와 그냥 고기와 탄수화물을 먼저 먹었을 때 혈당 차이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야채를 먼저 먹게 됐고, 야채를 먼저 먹고 나면 아무래도 포만감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탄수화물 단계에서 조금 덜 섭취하게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보셨죠? 먹는 게 진짜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당뇨가 있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꼭 강조하는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정제탄수화물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는 인슐린의 과다 분비, 그리고 인슐린의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췌장의 베타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결국 당뇨가 없던 분에선 당뇨가 생기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탄수화물의 절대적인 섭취량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음식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양도 중요하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때 혈당을 올리는 속도와 함께 양을 체크해주는 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글라이세믹 로드라고 해서 혈당 부하 지수인데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얼마나 많은 양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혈당의 영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혈당 부하 지수가 속도와 양을 같이 체크해 주시는데요. 보시면 아까 사례자분이 드셨던 순두부, 토마토, 양배추 모두 이 부하 지수가 굉장히 낮은 식품들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드시는 순서입니다. 우리 최근에 최고밥이라고 해서 혈당 다이어트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어요. 사례자분께서 굉장히 잘 지켜주셨는데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만 바꿔주셔도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절반 이상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지켜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요. 제가 돌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당뇨병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밑에 자막 나가고 있죠. 자, 1번은 비타민 A, 2번 마그네슘, 3번은 비타민 B12, 4번은 철분. 좀 어렵죠? 저 학창시절에 되게 잘 찍었어요. 비타민 2종류 있지 않습니까? 1번, 3번 비타민. 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거의 답입니다. 오, 그래요? 1번입니다. 약간 그런 거 있어요. 1번이요? 그렇습니다. 헷갈리게 한 건데 저는 1번.
어허. 에이. 정답일까요? A예요? 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였는데 아쉽습니다. 3번 정답은 비타민 12번입니다. 특히 당뇨약의 기초가 되는 메트포민 드시는 분들이 이 비타민 12번이 부족해지기가 쉬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트포민 성분 자체가 장내에서 비타민 12번이 흡수되는 것을 막기 때문인데요. 많이 드셔도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5년 이상 당뇨약 오래 드신 분들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당뇨 환자분들이 요즘 계속 피곤하고 손발이 저리고 계속해서 깜빡깜빡 건만증이 심해지게 되면은 당뇨 합병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비타민 12번 부족일 수 있으니까 보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충해야 되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계란과 우유에도 풍부하고요. 고등어나 굴, 조개와 같은 해산물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흡수가 잘 안 되시거나 식물성 음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보충제 드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셔야 될 것 딱 한 가지. 당뇨약은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약과 식단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자분의 고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근데 당뇨 전 단계래요. 근데 제가 고지혈증도 있어서 당뇨까지 위험하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데 사실 제가 밥보다는 빵을 너무 좋아하는 빵순이거든요. 솔직히 밥은 끊을 수 있는데 빵하고 디저트는 절대 못 끊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콩팥이 안 좋은 어머니 식사가 걱정이에요. 늘 젓갈이랑 김치로 대충 때우시는 것 같던데 해드릴 만한 요리가 있을까요? 와,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은요. 빵이랑 디저트는 절대 못 끊겠다고. 네. 완전 제 얘기. 저는 그걸 포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이게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뭐 이런 분들에서 콜레스테롤이 좀 높고 혈당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도 흔히 보게 됩니다. 아마 사연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제 생각에 중성지방 수치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콜레스테롤 섭취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단순당을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에 남는 단순당은 몸속에서 지방으로 바뀌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올리고 내장 지방을 늘리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시청자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빵이나 디저트 끊으시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단을 빨리 바꾸지 않으시면 아마도 조만간 당뇨약을 드시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지만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면 식사 직후에 이런 디저트를 드시는 게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에 소량만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래요.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 간식을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다른 한 분은 콩팥이 안 좋은데도 짜게 좀 부실하게 먹는 이 어머니 식단이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해법이 좀 있을까요? 네, 나트륨 줄이는 거는 다 쉬운데 아는데 이거 하는 게 어렵다, 맛이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주시는데요. 나트륨을 줄이면서 맛을 좀 지켜주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몇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향신 채소하고 허브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향신 채소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식탁에 많이 올리는 양파, 파, 마늘입니다. 마늘, 양파, 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향신료를 가지고 있어서 음식의 풍미를 가지고 오고 특히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두 번째로는요, 우리 짠맛 대신 좀 신맛에 집중해보자입니다. 신맛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레몬즙이라든지 식초로 신맛으로 간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신맛이 집중되게 되면은요, 우리 짠맛의 나트륨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조리하기 전에요, 살짝 아주 밑간을 먼저 해둡니다. 네, 재료에 살짝 밑간을 해두게 되면은요, 재료의 간이 잘 배우기 때문에 조리하는 과정에 특별히 나트륨을 더 첨가하지 않아도 식재료 맛을 그대로 살리면서 간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요, 그 계절에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철 식재료는 신선한 재료이기 때문에 식재료 자체가 가지는 맛이 아주 풍부해요.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맛이 있고 특히 채소나 버섯류 같은 경우에는 감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트륨을 더 넣지 않아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은요, 맛있는 방법과 함께 똑똑한 조리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은 뭐 빵이나 디저트 좀 줄여보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못 그래서 끊습니다. 이왕 먹는 거 그러면 못 끊겠으면 네. 약간 건강하게 먹으시는 아, 그거 방법을 해보면 좋죠. 어떨까. 제가 추천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제 통밀빵 오이 샌드위치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우후. 지금 이렇게 이제 통밀빵 잘라가지고 크림치즈 발랐고 요즘 이제 저당 잼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붙으라고 이렇게 이제 샌드위치처럼. 네. 아, 일단 빵을 잼 들어가니까 준비해 주시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이를 이렇게 이제 필러 이용해서 얇게 깎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제 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채소 많이 드시면 좋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또 지그재그해서 예, 2줄 정도. 아, 디자인상 또 2개 정도가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집에 이제 꽂이 갖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네. 쭉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니까 특별하게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쭉 해서 이제 꽂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집에 혹시 갖고 계시면 저는 별 모양 깍지가 있어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깍지로 그런 게 집에 혹시 네. 있으시네요. 있으시면 쓰시고 없으시면 안 쓰셔도 네.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귀엽긴 꽂아서 하네요. 미리 꽂았다 쓰시면 되고 저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이제 꽂아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아유, 예, 이런 디테일. 이렇게 한 이뻐라. 입에 쏙 들고 드실 수 있는 제가 들고 있는 것처럼 이런 감성이 네. 딱 표현이 되는 거죠. 보세요. 산타 딸기와 함께 네. 뒤에 트리가 야채예요, 야채로. 맞아요. 너무 아니 근데 좋잖아요. 그 앞쪽에 있는 귀요미들이 산타 딸기예요? 네. 그것도 네. 배우는 방법 네, 가르쳐 너무 쉽습니다. 요즘 딸기 겨울이라서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기 이렇게 꼭지 부분 정리를 이렇게 살짝 해주시고 네. 그리고 위에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바르시냐면 저는 그릭 요거트. 아, 예, 요즘은 생크림 다 아니었군요. 예, 생크림 아닙니다. 건강하게 드실 수 요거트. 있게 그릭 요거트를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시고 위에다가 이제 잘라놓으신 딸기를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오, 산타. 네. 요거 산타 모양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쵸. 혹시 갖고 계시면 집에서 이제 검은 검은 깨를 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눈 이거- 두 알을 붙이기 네. 위해서 야, 그걸 깨 한 잡으십니까? 수십 알이 낭비되는. 그래서 야, 그걸 잡으면 달인인데요. 관계상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붙여놨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아, 예뻐요. 네, 깨를 못 잡고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답니다. 이건 맛 안 보나요? 네, 맛 보셔야죠. 잡숴보세요. 이거는 입에 이쁜 싹 건 드시면 또 먹으세요. 디저트는 네.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시니까 한번 잡숴보세요. 잼이랑 트리를 네, 나무를 한 트리를 그루를 먹어보네요.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아는 맛인데 또 맛있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빵이랑 잼이 기본이니까 너무 좋고 그쵸. 야채가 그리고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네. 건강한 디저트니까 눈치 안 보고 먹어도 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파티 겸 핑거푸드를 준비해 그럼요. 놓으시면 아, 딱 좋은 좋죠.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진짜 보기에도 너무나 예쁘고 먹기에도 좋았던 이 음식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이 뱃살 두둑한 아버지에 이어서 어머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어머니가 팔이 좀 아프세요. 지금 팔에 깁스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이고 아파. 자, 그럼 내용은 뭘까요? 아, 이 뼈 구멍 숭숭 골다공증 아이고. 질환자군요. 네, 우리가 월경이 끝나게 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때 동시에 뼈를 갉아먹는 파골세포가 활발해지게 되면서 골밀도가 빠르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특히 허리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허리뼈의 골밀도가 계속해서 낮아지게 되면서 완경 이후 3, 4년 동안 골감소증, 골다공증 진단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래서 어머님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밀도, 골다공증에 항상 유의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릴 때까지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 없으시다는 겁니다. 80%에서 90%까지도 자각 증상이 없는 것이 연구상에서 밝혀졌고요. 따라서 우리가 증상이 없음에도 골밀도,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은 검진을 조금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